오늘 홍콩과 중국 본토는 투자자들에게 마치 두 개의 얼굴을 보여주는 듯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지수의 미미한 등락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을 뿐 그 물밑에서는 미래를 향한 자금의 거대한 물줄기가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뜨거웠던 기대감이 오후에 차가운 현실 앞에서 힘을 잇는 듯 보였지만 이는 결코 후퇴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향한 역동적인 재편의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단순한 숫자를 넘어 자본이 그려내는 미래의 지도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과연 오늘 하루의 움직임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일까요? 먼저 시장의 큰 그림을 조망하는 거시적인 시각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증권사들은 여전히 홍콩 증시와 본토 A주 시장을 향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석은 단기적인 시장의 흔들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글로벌 금융 질서가 재편되는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중국과 홍콩이 차지하게 될 새로운 위상에 주목하고 있죠. 특히 홍콩은 서구의 자본과 중국 본토의 막대한 자금이 만나는 거대한 용광로이자 교차로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량 자산의 가치는 단기적인 파도를 넘어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일관된 논리입니다. 즉 오늘과 같은 미미한 조정은 장기적인 상승 추세 속에서 나타나는 건강한 숨 고르기에 불과하다는 깊은 믿음이 깔려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저에는 최근 시장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반내권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소모적인 가격 경쟁, 즉 내전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브랜드 가치와 정신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은 비단 소비재 섹터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기술, 제약, 금융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옥석을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시각 아래 오늘 시장의 혈맥을 따라 흐른 자금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향했을까요? 오늘 시장을 이끈 주역들의 면면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 방향성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바로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네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단연코 로봇 섹터였습니다. 오늘 홍콩과 본토 시장을 막론하고 로봇 관련주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강렬한 불꽃을 뿜어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홍콩의 일부 종목은 10%가 넘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했고 본토 시장에서도 다수의 종목이 상한가로 직행하며 산업 체인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러한 열풍은 결코 막연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최근 저명한 로봇 기업의 창업자가 자사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올해 출하량이 작년을 압도할 것이라고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이 투자 심리에 불을 지폈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 다른 기업은 이미 수억 위안 규모의 대형 수주에 성공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미 올해를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원년, 즉 본격적인 대량 생산이 시작되는 첫 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상용화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산업화의 동이 트는 새벽녘 단계에 진입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미래를 선점하려는 자금이 맹렬하게 이 섹터로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두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혁신 신약 섹터였습니다. 이 분야 역시 오늘 양대 시장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배경에는 최근 중국 국가의료보험국이 발표한 제11차 의약품 집단구매 목록이 있었습니다. 이번 목록에는 시장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9세대 약품들만 포함되었을 뿐 기술집 약적인 혁신 신약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호재였습니다. 약값을 대폭 인하하는 집단구매는 관련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혁신 신약 기업들은 이 거대한 리스크의 칼날을 피하게 된 셈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혁신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섹터의 가치가 재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홍콩에서는 일부 종목이 10% 넘게 급등하는 기염을 토했고 본토 시장에서도 10개에 가까운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며 섹터 전체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이 섹터가 여전히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합니다. 상반기 동안 중국 내국인 자본은 꾸준히 매수세를 늘려왔지만 외국인 자본의 비중은 여전히 바닥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경우 추가적인 회복 탄력성이 매우 높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홍콩 시장에서는 본토와는 또 다른 매우 독특하고 강력한 테마가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섹터입니다. 한 관련 기업의 주가는 아침 장이 열리자마자 무려 80% 이상 폭등했다가 장 마감까지도 70%가 넘는 경이적인 상승률을 유지하며 시장의 모든 시선을 빨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해당 기업이 홍콩 금융당국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타이밍 또한 절묘했습니다. 바로 다음 달인 8월부터 홍콩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샌드박스가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이 초기에는 극소수의 기업에게만 라이선스를 발급할 것이라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이 라이선스의 희소 가치가 금값처럼 치솟은 것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를 단순히 단기적인 테마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규제 체계가 완비되면 스테이블코인은 부동산이나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RWA 시장의 핵심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라이선스 발급 여부가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변수겠지만 더 멀리 내다보면 결국 누가 더 혁신적인 상업적 활용 모델을 만들어내느냐가 시장의 판도를 결정할 것이라는 깊이 있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테마는 새로운 소비, 즉 신소비 섹터에서 연출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혼재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안에서도 성장의 축은 분명했습니다.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실적 전망을 내놓은 기업, 매출이 최소 20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한 기업의 주가는 어김없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이 섹터의 장기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비의 주도권이 물질적 결핍을 경험했던 기성세대에서 정신적 만족과 재미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토리와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브랜드들이 앞으로 더 큰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는 분석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미래 성장 섹터로 자금이 몰리는 동안 전통적인 경기 민감 업종이나 일부 내수 관련 업종은 여전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홍콩에서는 섬유 의류 제조사와 자동차 유통 관련 업종이 2%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며 지수에 부담을 주었고 본토 A주 시장의 상황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특히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할 은행, 증권, 보험 등 대형 금융주들이 일제히 부진의 늪에 빠지며 시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중국의 한 경제 전문 매체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명확히 짚었습니다. 첫째, 한 대형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던 은행 주식 수천만 주를 향후 석 달에 걸쳐 매도하겠다고 공시한 것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자산 배분 차원의 결정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를 은행주 상승 랠리의 종료 신호로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둘째, 최근 은행주가 연일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며 달려온 만큼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게 누적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일부 자금이 이익을 확정하며 빠져나가자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매수세가 따라붙지 못하면서 힘의 균형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러한 섹터별 명암은 개별 종목의 극단적인 변동성으로 이어지며 시장의 생동감과 동시에 위험성을 불어넣었습니다. 홍콩에서는 상장 재개 이후 장중 한때 900%라는 비현실적인 폭등세를 기록한 종목이 등장했습니다. 글로벌 주요 전자부품 제조사의 공식 대리점 자격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투기적인 자금을 순식간에 끌어모은 결과였습니다. 반면 또 다른 기업은 대규모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주주가치 희석 우려로 12% 이상 급락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연구개발과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라는 명분도 성난 매도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홍콩과 중동에서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확대하고 AI 리서치라는 새로운 자문 모델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한 금융 관련 종목이 10% 넘게 급등하는 등 개별 이슈에 따른 주가의 널뛰기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었습니다. 본토 시장에서도 신규 상장 종목의 화려한 대비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신재생에너지 기업은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200%가 넘는 폭등세를 연출하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이는 전력산업이 과거의 과잉 경쟁에서 벗어나 효율성과 수익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우량 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포착된 몇 가지 중요한 뉴스 또한 이러한 흐름에 힘을 보탰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AMD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특별히 설계된 인공지능 가속 칩의 수출 허가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미중 갈등 속에서도 기술 공급망이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습니다. 이는 본토와 홍콩 시장의 인공지능, 연산 능력, 반도체 관련 테마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상반기 중국에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1,300만 명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했다는 소식은 침체된 내수 시장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공안 당국이 첨단 제조업 육성을 위해 상업 기밀 침해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혁신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장기적으로 시장의 체질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 오늘의 시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내일을 전망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은 지수의 정체 속 숨겨진 자금의 대이동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수가 제자리 걸음을 하며 방향성을 탐색하는 듯 보였지만 그 내면에서는 로봇, 혁신의약품, 스테이블코인, 인공지능, 신소비라는 미래의 키워드를 향해 자금이 명확하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금융주와 경기 민감주는 힘을 잃었습니다. 증권사들이 단기적인 등락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긍정론을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본은 언제나 가장 먼저 움직이며 그들의 나침반은 이미 미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눈앞의 7월과 그 다음의 8, 9월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전문가들의 시각은 미묘하게 엇갈립니다. 한편에서는 정책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고 거래 대금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7월은 새로운 매수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8, 9월이 되면 2분기 실적 시즌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시장이 단기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특히 실적과 산업 논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이끌어온 인공지능과 신소비 테마 내에서도 소수의 우량주를 제외한 다수의 종목들은 단기적인 숨고르기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인 위험은 크지 않으며 시장은 현재의 중심선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힘을 응축한 뒤 다시 한번 위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결국 관건은 미래 성장이라는 큰 줄기에 자금이 얼마나 끈기 있게 머물러 줄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을 단순히 하루 동안의 시끄러운 소음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본이 새로운 질서를 찾아 이동하는 거대한 교향곡의 서막으로 들으시겠습니까? 저는 감히 후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금융 질서가 재편되는 역사의 변곡점에서 오늘과 같은 자본의 미세한 움직임을 읽어내는 자만이 내일의 기회를 더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월은 과연 새로운 상승의 문이 될까요? 아니면 더 큰 변동성을 예고하는 폭풍 전야일까요? 그 답은 시장이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